그날 밤 서울에 비가 내리는 거리에서 지은은 혼자 서 있었다. 손에는 은행거래 내역서가 쥐어져 있었고 다른 손에는 부모가 준 10,000원짜리 커피 쿠폰이 들려 있었다. 그 쿠폰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새겼다. 18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부모의 집모기지를 갚아온 그녀였다. 총 5,400만 원. 그런데 졸업 선물로 돌아온 건 이 조그만 카드와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풍요롭게 해 라는 어머니의 말뿐이었다. 지은의 쌍둥이 언니 지혜는 유럽 한 달 여행 티켓을 받았고 가족은 그걸 축하하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지은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깨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쌓인 무시와 배신의 상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시작된 이야기였다. 지은과 지혜는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부모의 눈에는 지혜만이 빛나는 별이었다. 지은은 항상 조용히 노력하는 아이였다. 초등학교 때 피아노 발표회에서 지은은 베토벤의 벌광 소나타를 완벽하게 연주했다. 매일 학교 끝나고 연습하며 손가락이 아플 때까지 키를 두드렸다. 그 노력이 그녀의 뼛속에 스며들었다. 무대에 오르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그녀는 실수 없이 연주를 마쳤다. 청중의 박수는 따뜻했지만 어머니의 속삭임은 차가웠다. 지은아, 좀 더 감정을 넣어 연주해야지. 음악은 수학이 아니야. 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이 타들어갔다. 그녀는 모든 감정을 쏟아부었는데 왜 부족한 걸까? 그날 그녀는 배웠다. 가족에서 사랑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었다. 매력으로 포장된 실수가 예술이 되고 침묵 속의 노력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반면 지혜는 실수투성이 연주를 해도 미소로 넘겼다. 청중은 그녀의 웃음에 매료되었고 어머니는 가장 크게 박수를 쳤다. 봐라, 그게 바로 마음이야. 사람을 움직이는 건 그거지. 지은은 그 말을 삼키며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로 받아들였다. 그 패턴은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어졌다. 지은은 카이스트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며 밤새 코딩했다. 의료 AI 인터페이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헬스넷에서 일하며 의사들이 환자를 더 잘 치료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녀의 코드는 실제로 생명을 구했다. 첫 급여가 통장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야 나를 봐줄까? 하지만 가족은 여전했다. 대학 3학년 때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아, 잠시 얘기할 수 있니? 중요한 일이야. 모기지 이자율이 치솟아 월 납부액이 40%나 올랐다. 어머니는 비영리 단체에서 시간제를 줄였고 지혜는 네트워킹 이벤트 비용으로 돈이 필요했다. 강남의 그 고급 아파트, 가족의 자랑거리이자 이웃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위기에 처했다. 제가 도울게요. 지은은 그렇게 말했다. 계산도 하기 전에 후회할 틈도 없이 그날 밤 자동 이체를 설정했다. 매달 300만 원, 메모에 가족 지원, 지은이라고 적었다. 임시라고 자신을 속였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만. 하지만 18개월이 흘렀다. 매번 이체를 확인하며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계산했다. 헬스넷 급여의 절반이 그 집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다렸다. 누군가 물어보길, 알아채길, 고마워하길. 하지만 부모는 시장이 우리 편이 됐어. 신의 은총이야 라고만 말했다. 지혜는 인스타그램에 파티 사진을 올리며 즐겼다. 지은은 기숙사에서 홀로 화면을 바라보며 자신이 비를 막는 우산인데 가족이 분족해 비 안 맞네라고 하는 기분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아버지는 지은의 일에 5분만 물어보고 지혜의 연결망제 관심을 돌렸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지. 지은의 코드가 병원에서 사용되며 생명을 구해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졸업식이 다가왔다. 카이스트 졸업장과 함께 무대를 건널 때 가족은 지혜만큼 크게 환호했다.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이제야 나를 볼까? 하지만 저녁 식사에서 모든 게 깨졌다. 지혜가 좋아하는 고급 레스토랑,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곳, 케이크의 지혜 이름은 크게, 지은은 작게 새겨졌다. 어머니가 지혜에게 봉투를 주었다. 유럽 한 달 여행 일정표. 파리, 베니스, 바르셀로나, 로마. 비행기, 호텔, 용돈까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 세상을 봐야지. 가족이 박수를 쳤다. 지혜가 예쁘게 울었다. 지은에게는 작은 봉투. 안에는 10,000원 커피 쿠폰과 메모. 감사하는 마음이 인생을 풍요롭게 해. 어머니가 손을 토닥였다. 넌 실용적이잖아. 사치품 필요 없지? 적은 걸로 행복해지는 게 진짜 지혜야. 테이블이 웃었다. 누군가 지은답네라고 했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카드를 가방에 넣었지만 안에서 무언가가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어린 시절 방에서 은행 앱을 열었다. 18개월의 이체 목록. 5,400만 원 후 그 돈으로 그녀는 투자할 수 있었고 꿈을 펼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은 기적이라고 믿었다. 다음 날 자동 이체를 취소했다. 작은 결정이었지만 수년의 피로를 떨쳐내는 듯 했다. 2주 후 아버지의 전화. 은행에서 납부가 안 됐대. 내 계좌 문제야? 네, 제가 멈췄어요. 침묵. 고무줄이 팽팽해지는 듯 했다. 지은아,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의무가 있어? 의무를 다했어요. 18개월. 400만 원 더 긴 침묵. 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과장하지 마. 성공했다고 교만해지지 마. 지은은 웃음이 나왔다. 피곤해요. 그날 밤 그녀는 짐을 쌌다. 소란 없이 지퍼 소리만 들렸다. 졸업장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 집을 떠났다. 한강 다리를 건너며 도시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 걸 봤다. 죄책감이 없었다. 그녀는 가족이 필요로 하는 보이지 않는 자신에서 벗어났다. 첫 징후는 화요일 아침에 왔다. 은행 알림, 100억 결제 수단 추가 요청. 아버지의 이름. 그는 물어보지도 않고 그녀의 계좌를 연결하려 했다. 그녀를 자원으로 본 거였다. 커피가 식어가는 책상에서 그녀는 은행에 전화했다. 승인 안 했어요. 계좌 동결하고 기록 남겨주세요. 차분했다. 사례 번호를 적고 증거 폴더를 만들었다. 이체 확인서, 이메일, 로그. 모든 게 무기처럼 다듬어졌다. 이틀 후 강남 집으로 갔다. 집은 여전했지만 공기가 무거웠다. 어머니 눈이 빨개졌고 아버지는 창밖을 봤다. 지혜는 벽에 기대 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얘기해야 해. 압류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누군가의 돈으로 사는 게 어떤지 알게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가족이야. 저도 가족인데 제 돈만 가족 거예요. 어머니가 애원했다. 더 어렵게 하지 마. 지은은 숨을 골랐다. 신뢰를 ATM처럼 쓴 건 부모님이에요. 침묵. 할아버지 시계가 똑딱거렸다. 지혜가 중얼거렸다. 과민 반응이야. 그냥 말하면 됐잖아. 유럽 여행 받은 내가? 난 감사강에 받았지. 지혜가 시선을 피했다. 지은은 거실을 봤다. 가족 사진, 그녀가 설치한 라우터,
가족은 함께 강하다는 액자. 환상 끝났어요. 제 이름으로 통제하지 마세요. 그녀는 문을 닫고 나왔다. 소음 없이 그 침묵이 더 아팠다. 집에 돌아와 증거 폴더를 열었다. 이제 복수가 아니었다. 경계였다. 진실이 칼날을 세우기 시작했다. 실수는 한 번의 클릭으로 시작됐다. 세금 서류 업데이트 중 증거 폴더의 스크린샷을 회계사에게 보내려 했는데 이모 가족 이메일 그룹이 CC에 남아 있었다. 아침에 전화가 폭발했다. 지은아, 무슨 짓이야? 어머니 목소리 뒤로 서랍 소리가 났다. 모두 봤어. 이모가 페이스북에 올렸어. 확인했다. 수백 알림. 18개월 지은 기부라는 포스트. 가족 넘어 교회 친구, 이웃, 어머니 단체까지 퍼졌다. 댓글, 착한 딸이네. 감사해야지. 자랑하려는 거 아냐? 진실이 드러났다. 오후, 아버지 전화. 내가 한 짓 알아? 사람들이 우리 이용했다고 물어? 진실 숨기기 그만둔 거예요. 개인적으로 풀었어야지. 18개월 그랬어요. 그는 끊었다. 은행이 리파이낸싱을 거부했다. 안정적 자금 증명 불가. 집이 부채가 됐다. 지은은 기쁨이 아닌 고요를 느꼈다. 정희는 조용히 왔다. 몇 주 후 집이 매물로 나왔다. 이웃이 수근거렸다. 이모가 사과했다. 충격받아 올렸어. 너무 늦었다. 가족 이미지가 깨졌다. 지은은 헬스넷에서 성장했다. 동료가 조용한 정밀함씨라고 불렀다. 카이스트 동문 투자자가 펠로십을 제안했다. 돌아가기 망설였지만 수락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공감과 구조가 생명을 구한다고 말했다. 심사위원이 악수했다. 이게 진짜 영향력이야. 그 말이 가족의 칭찬보다 컸다. 곧 클리어 헬스 솔루션을 창업했다. 강남 근처 작은 사무실, 벽에 생명을 구하는 이들을 위한 디자인이라고 썼다. 계약이 들어왔다. 매송장이 자신을 되찾는 듯 했다. 늦은 밤, 지혜 문자, 엄마 아프고, 아빠 우울해. 집 잃어. 내 탓이야. 아니, 부모님 탓. 이틀 후, 지혜가 사무실에 왔다. 화려한 외모지만 눈이 텅 비었다. 엄마 못 자. 아빠 무너져. 예전처럼 도와. 운이라고 부르던 때? 넌 변했어. 변해야 했어. 유용할 때만 사랑받았으니까. 그녀는 나갔다. 저녁, 옛 동네를 지나쳤다. 집에 매매 표지판. 창문 너머 상자. 가슴이 안 아팠다. 고요한 자유였다. 다음 날 신문에 모기지 분쟁으로 가족집 압류 기사. 읽지 않았다. 컨퍼런스 준비 중 어머니 전화. 지은아, 미안해. 그 말은 상상 속에만 있었다. 지갑처럼 대했어. 그 대가가 뭔지 이제 알아. 침묵. 용서해, 엄마. 하지만 돌아가지 않아. 그녀가 울었다. 그게 충분해. 옛 통화 끝나 한강을 봤다. 그들은 집을 잃었지만 그녀는 경계와 평화를 얻었다. 정희는 조용히 왔다. 우연히 만난 건 늦겨울 오후였다. 홍대 근처 마트, 오렌지와 빵 냄새. 복숭아를 집으려 할 때 지은아 어머니였다. 작아 보였다. 코트가 컸고 머리에 은빛이 늘었다. 변명 안 할게. 미안해. 감사 가르친다고 내가 사라지게 했어? 가족 이미지를 지키려 했지. 카트 손잡이를 쥐었다. 이미 용서했어요. 하지만 안 돌아가. 알아. 이제야 내가 보여.
오문리버 멜로디가 흘렀다. 어린 시절 발표회처럼. 그녀 손을 짜주었다. 평화 찾으세요. 그녀가 사라졌다. 박공기는 선명했다. 용서는 앞으로의 달이었다. 그날 밤 창가에 섰다. 서울 불빛이 빛났다. 벽에 쿠폰과 회사 인증서. 이제 쿠폰은 성장의 상기였다. 그녀는 속삭였다. 감사는 고개 숙이는 게 아니야. 들 때야.